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 공작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재명이 성남 국제 마피아파, 이 조폭과 연루돼 있다는 설이 예전부터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한번 방송이 됐었죠. 그 이후로 그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이 영화는 흥행참패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자 이 흥행참패한 영화를 다시 개봉하기 시작한 거예요. 국정감사 때 김용판이 돈다발 사진을 들고 이게 그 증거다 이러면서 이재명을 공격했죠. 그런데 이게 다 예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대실패. 묻혀있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들어서 이를 키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공작을 했다는 증거만 나와 버렸습니다. 이 공작 정치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세상은 달라졌는데 적폐들의 레파토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힘이 있습니다. 가진 힘이 굉장히 세요. 이들이 똑똑하기까지 했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아요. 예전에 썼던 전략을 그대로 들고 나오는 겁니다. 자,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더 충격적이죠. 자, 박철민, 조폭으로 알려져 있는 이 박철민이 내가 이재명에게 돈다발을 건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뭐라 그랬냐면 이준석의 지시로 돈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준석은 국민의힘의 이준석이 아니라 코마트레이드 사장, 성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업체의 사장입니다. 이 코마트레이드가 샤오미 정식 수입 이런 걸로 한때 엄청난 성장을 했었던 그런 회사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박철민의 주장에 의하면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도 조폭이고 자기는 이준석 대표의 지시로 이재명에게 돈을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증거랍시고 돈다발 사진을 첨부를 했죠. 일단 돈다발 사진은 근거가 없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는 박철민이 수차례 자신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재명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 전략을 또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이 편지를 까버렸어요. 여기서 더 재밌는 거. 이준석 대표는 박철민과 전혀 모르는 관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자신이 예전에 함께 일했던 부하 직원의 친구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황당하죠?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언론에 공개된 박철민의 편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재명 도지사에게 뇌물 공여하시고 부정처사 협조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제가 제보한 것으로 형님이 협조하시어 진행하시죠, 형님. 이런 내용이 있고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국민의힘 유력 대통령 후보까지 직접 뵈었습니다. 윤석열을 직접 만났다는 이야기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박정호 부사장, 박용승 의장은 도원 결의를 맺은 상황이기에 윤 총장님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도움은 주실 겁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윤석열과 도원 결의를 맺었다는 박용승은 박철민의 아버지이고 2008년 친박연대 후보였고요. 2021년 국민의힘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10억을 챙겨줄 테니 허위 제보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똑같은 시나리오예요. 한명숙 전 총리에게 했었던 것과 똑같은 시나리오. 유시민 이사장을 누명 씌우려고 했었던 바로 그 시나리오. 검찰이 주도하는 공작 시나리오예요. 약점이 있는 사람을 물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협박 회유합니다. 보통은 감옥에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해요. 한명숙 전 총리도 그랬고 유시민 이사장 건도 그랬고 이재명 지사 건도 똑같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협박 회유를 하죠. 협조를 하면 편하게 해줄 거고 협조를 안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여죄를 추궁해서 추가 기소를 하고 가족들까지도 기소할 거다. 인생이 파탄난다. 잘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 건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접근한 겁니다.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는 감옥에 있었는데 왜 감옥에 있었느냐? 불법 인터넷 카지노 여기에 돈을 댔다는 혐의로 감옥에 갔어요. 이준석이 감옥에 있는 동안 검찰은 이재명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라는 작전을 시전합니다. 이준석이 협조하지 않자 검찰은 실제로 이준석과 그 가족을 괴롭히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감옥에 있는 죄수가 협조를 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양심 선언을 했죠. 그래서 판이 뒤집어지는 듯 했으나 다른 죄수들을 불러서 그 뒤집어진 판세를 다시 뒤엎어 놓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건과 이재명 지사 건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미수에 그친 겁니다. 검찰의 이러한 전략은 이제는 너무 식상할 정도죠. 자, 여기서 드는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이 사람도 약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검찰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표창장은 내가 발급하지 않았다. 이 똑같은 시나리오가 작동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쾌쾌 묵은 시나리오는 여전히 쓰이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박철민은 이준석 대표에게 10억을 주겠다는 제안까지도 합니다. 뒤에 윤석열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엄청난 협박과 회유가 들어갑니다. 이준석에게 국민의힘에서 당신의 비위 사실을 다 알고 있다. 협조하지 않으면 힘들어진다.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검찰이 똑같이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박철민과 검찰은 한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도 연루돼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대한민국이 조용합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측이 사실 무근이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조용해요. 기자들이 윤석열한테 가서 따져 묻질 않습니다. 뉴스공장이나 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 말고는 보도가 안 돼요.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거예요. 그것도 국가 권력이 말이죠. 이게 이렇게 넘어갈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온 나라가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기자들은 윤석열에게 질문 세례를 퍼부어야 되잖아요. 안 합니다. 잣대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자,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IMF 한국 국가 채무 비율 증가 속도 35개 선진국 중 1위.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오, 이것만 보면 야, 재난지원금 퍼주고 뭐 퍼주고 하면서 국가 빚만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딱 그런 헤드라인이죠.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한 번 더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타이밍에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 한번 볼까요? 완전 엉터리, 악의적 가짜뉴스입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기사로 딱 내놓습니다. 국가채물 비율 상승폭 전망입니다. 이것도 전망,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5년 뒤를 전망한 건데 한국은 15.4% 증가할 것인데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국가 35국 평균은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향후 5년간 선진국들은 국가 채무 비율이 줄어들 것이고 G7은 3.2% 정도 채무 비율이 줄어들 걸로 전망되고 있으나 한국만 15.4%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여기에는 팩트와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져 있는데요. 자, 일단 선진국들은 이 부채 비율이요 100%가 다 넘습니다. 120%, 150%, 200% 넘는 일본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채무 비율을 더 늘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겁니다. 줄여도 우리나라보다 채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선진국들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지금이 50% 정도거든요. 이 전망 자체도 엉터리지만 전망대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채무 비율이 훨씬 더 건전합니다. 얘네들이 치는 장난질이에요. 상승폭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죠. 이게 중앙일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채 비율은 OECD 선진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는요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모든 선진국들은 가계부채를 낮추고 국가부채를 늘렸습니다. 국민이나 국가나 누구라도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라가 빚을 지는 게 맞다.
모든 선진국들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만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올해만 40조 이상 세수가 더 거쳤어요. 나라의 고가는 꽉꽉 들어차고 있는데 국민들은 힘들어서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뭐가 정상일까요? 개인이 빚을 지면 이자가 비쌉니다. 국가가 빚을 지면 이자가 엄청 싸요. 그렇다면 누가 빚을 지는 게 합리적일까요? 국가와 국민은 따로 뗄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잖아요. 언론들은 이걸 부추깁니다. 국가는 빚을 많이 지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 개인이 빚을 져라. 국민들이 빚더미에 앉는데 국가가 부자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파산하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국가가 지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빚을 져야만 되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돈을 빌리기 쉽고 이자도 조금밖에 안 내는 국가가 빚을 지는 게 합리적이다. 이건 너무나 쉬운 판단이잖아요. 이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게 언론입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를 거짓 공작으로 음해하려는 것이 딱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조용합니다. 알려야죠. 저라도 떠들어야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런 공작은 계속해서 판을 칠 예정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